정확한 의미의 공증이라는 거는 소비대차 공증하고 어음공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용 금액, 기간, 이자율 이런 걸 이렇게 가로로 쳐놓고 이제 거기에 빈칸에 그냥 채워넣는 이런 형식인 거지, 공증을 하러 간다고 하는 그런 각서 공증 같은 거, 그거는 정확한 의미의 공증이 아닙니다. 먼저 공증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확한 의미의 공증이라는 거는 소비대차 공증하고 어음공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대차 공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 변지의 시기, 오늘 빌려줬는데 석 달 후에 갚겠다. 그럼 변지의 시기를 정하고 만약에 석 달 후에 안 갚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승낙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의 빈칸 채우기입니다. 형식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공증사무실을 가면 사용 금액, 기간, 이자율 이런 걸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이제 거기에 빈칸에 그냥 채워넣는 이런 형식인 거지, 공증을 하러 간다고 하는 그런 각서 공증 같은 거, 그거는 정확한 의미의 공증이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사서 인증이라고 하는데, 사서 인증 그런 걸 하면 이제 의미가 뭐냐면, 그런 각서를 상대방이랑 나랑 작성했다, 이게 증명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사서 인증을 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소비대차 공증을 쓴 것처럼, 만약에 상대방이 3개월 후에 변제기일 도입을 했는데도 돈을 안 갚아, 원래는 소비대차 공증은 3개월 후에 바로 이 공증 자체로 갖고 그냥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각서 공증 같은 거, 그리고 똑같이 내용이 3개월 후에 돈을 주기로 하고 각서합니다 라고 썼는데 3개월 후에 돈을 안 갚으면 이 각서 공증한 걸 갖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강제집행이 되느냐? 그건 안 됩니다. 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 강제집행을 하려면 이렇게 법원의 그 판사님이 이제 판단을 해서 확정된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차용증이 있고 거래 내역이 있고 돈을 못 받은 게 너무 명백하다고 해도 사실상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걸 내가 다 위조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조를 한 건지 뭘 한 건지, 재판이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나와서 양 당사자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그걸 변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보장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냐면 그냥 일반 서면만 한 장만 갖고 바로 강제집행하면 일방적으로 쓴 서류가 이게 위조된 서류인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판사님 판결을 하고, 상대방도 항소를 할 거면 한 거고, 안 할 거면 항소 기간이 도가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항소를 하면 3심까지 결국엔 가게 되겠죠.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되고, 이 단계가 돼서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정 판결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보통 길게 끌면 한 3년 정도 돼서 이제 확정 판결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이제 마련된 제도가 공증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증이라는 거는 판사가 그렇게 변론을 열어서 상대방도 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판결을 하는 이런 절차를 확 줄여놓은 겁니다. 공증사무실에서 이런 공증 서류를 쓰면 이런 몇 년에 걸친 판결 절차가 없이도 기한 도래에는 또 돈 안 갚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요건을 다 미리 써놓고 아까 말했듯이 이 빈칸만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이 딱 돈을 빌려주고 변제기 약속했는데 결국에 그 사이에 돈을 안 갚아서 강제집행하는 이런 경우만 판사가 이렇게 판결문을 안 써도 그냥 공증만 쓴 걸로 해서 기간 딱 도래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끔 이것만 준 겁니다. 이렇게 소비대차만. 그래서 이런 소비대차 공증만 이게 그 법적인 의미의 공증인 거지, 아까 말했던 그런 당사자가 자유롭게 써서 우리 공증 받으러 갑시다 해서 이제 공증사무실가 쓰는 거는 정확한 의미에서 이제 공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서 인증. 이거는 이 판결 절차를 생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당사자들이 의사표시를 했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거로 대서 결국에 판결은 좀 더 쉽게 받겠죠. 이 사서 인증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공증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몇 년에 걸친 판결 절차를 생략하는. 그래서 공증을 아무리 받아놨다고 해도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공증을 상대방이 서준다고 했을 때도 공증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공증을 섰을 때 이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 나중에 강제집행할 때 실효성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공증을 쓸 게 아니라 부동산 같은 데 저당권을 설정하는 그런 물적 담보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돈 안 갚으면 그냥 그 부동산을 그 경매를 넘기게 되면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사기를 치려는 마음이 있었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공증을 섰다는 것 자체를 자기의 사기의 고의를 부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내가 진짜 사기칠 생각이 있었으면 공증을 섰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증을 쓸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점, 결국에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건 일반 민사 판결문이랑 똑같다. 그리고 오히려 공증을 섰을 때 상대방 사기의 고의를 부정하는 정도로 상대방이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봤을 때는 이 공증만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나중에 줄 것 같다라는 진짜로 믿음이 있지 않는 한은 공증을 섰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돈을 뭐 안정적으로 빌려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